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왜 흥분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저게 내란 재판이야. 뭐 저렇게 지금 신났어 다들 MT 왔어. 바로 이거예요. 이 지렁이. 이게 그 윤석열이는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저기 막 변호인들 크크대 웃잖아요. 검찰의 집단 행동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 아우 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검사들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뭔데 임마 하라 말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며 재판 중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왜 흥분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웃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 2월 탄핵 심판 이후 9개월 만에 마주했습니다.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 뒤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에 글씨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지렁이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목소리를 점점 높이며 흥분하자 결국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계속되는 지렁이 얘기에 법정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의 확인을 받아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메모엔 정치인 등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부하의 진술을 문제 삼아 위증을 해서 질적으로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재판도 있었는데요.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이는 아직까지도 그 홍장원이 쓴 그 메모, 체포자 명단 그 신뢰도를 어떻게 해서든 좀 흔들어 보려고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헌재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헌재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윤석열이의 그 한심한 모습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그걸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게 내란 재판이야. 뭐 저렇게 지금 신났어 다들 MT 왔어. 아니 뭐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그 지기현이가 진짜 문제인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요. 왠지 알아? 헌재를 아예 안 봤다고 본인이 자백했잖아. 헌재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이가 계속 얘기하는 지렁이 이게 뭐냐? 홍장원 메모 사진 올려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지렁이. 이게 그 윤석열이는 아라비아 문자라고 생각하나 봐. 이게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홍장원이 보좌관한테 야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명단에 그걸 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야. 도식화. 아니 앞에 걸 계속 띄워주세요. 이전 거.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라고. 근데 윤석열이는 아직도 이게 아라비아 문자인지 뭐 지렁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기현이는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기현이가 이걸 잘 모르고 재판에 들어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났으면 재판부 중에 가장 그래도 헌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듣는 걸 다 듣고 와야죠. 그래야 본인도 재판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거 파악하고 있으면 윤석열의 말에 경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판단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막 변호인들 크크대고 웃잖아요. 재판장이 어떻게 분위기를 갖고 가면 법정이 저럽니까? 아니,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아니 사람인데 박은정은 검사가 재판은 저렇게 막 웃고 이럽니까? 막 저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고인은 경험이 많으셔서 맞아요. 잘 네. 알고 계신다.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판사, 지기현 판사의 인식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경험이 많아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은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 하나를 굉장히 내세워요. 그거 이제 헤드라인에 기사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홍장원 지렁이도 재판부 인식에 저걸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증을 형성할 때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저런 그 피고인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을 대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번 윤석열은 두 사람,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장원 증언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증언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실체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네. 아니 홍장원 메모가 예를 들어서 진짜 지렁이라고 쳐도 체포 명단은 여기저기서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형에 네, 대해서도 여인형, 다 나와버렸죠. 다 나와버렸기 그게 때문에 일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조지호 청장한테도 여인형이 또 전화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네. 또 나오 명단이. 그러니까 한두 그렇습니다. 군데가 아니에요. 명단 나온 데가. 아니 그리고 국정원 블랙뉴원이 남들이 다 알아보게 메모를 하면 어떡해요. 남들이 몰라보게 해야지. 그래야 네. 이게 또 보안도 유지되는데. 검찰의 집단 행동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장 나쁜 놈은 나는 노만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노만석이. 그런데 저의 이 분노를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많이 달래줬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에서. 아유, 저 진짜 힐링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막 거친 어떤 그 언행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네, 최혁진 의원님 국회에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노만석이 민주당에선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합니다. 이 노만석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제가 뭐 말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저 순간에 미친놈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가 책임질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관봉권 띠지 인사 문제도 노만석, 그죠? 네. 그다음에 2023년 10월이던데 그 백혜령 경정이 기자회견 하던 날 그 남부지검 마약수사팀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 바뀐 팀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때 얘기했지만 최재현이 있는 쪽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마약수사를. 그것도 은폐했죠.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내서 수습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방구석에 숨으면서 네. 마치 외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정권을 흔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친놈이 아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지적인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예. 지가 항소 포기해놓고 자꾸만 그러니까요. 남 탓을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야.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남욱의 충격적인 폭로. 네. 이 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하고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에 바로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배제시키고. 그걸 해야 될 사람이에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네. 그런데 지금 연간내고 저렇게 한 것은 그 비판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만두면서까지도 얼마나 세상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검사들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뭔데 임마 하라 말아야. 검찰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 집단혁명, 집단행동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2012년도에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개혁을 하니까 윤석열 특수 1부장이 나서가지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 총장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선대 검찰총장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총장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노만석 이번에 나간 겁니다. 총장을 내보냈는데 총장 나가라고 막 그 대검 부장들 찾아가고 연구관들 과장들 찾아가서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총장 그 퇴임식에 전부 다 와가지고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진짜 네. 완전히 우리를 농락한다니까 이놈들. 그러니까 잘 나간다 이러면서 저 고맙다고 박수치니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해놓고는 꼴도 보기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나 떠났잖아요. 노만석이. 그러면서 노만석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징계를 멈춰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검사에 대한 징계를 그 멈춰달라. 노만석이 하는 말을 자세히 아.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게 징계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노만석이 근데 말하는. 자 보세요. 이놈이 지금 마지막에 했던 발언이 자기 후배 검사들 징계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는 자 노만석이 나갑니다. 나가면 어디 감옥 갑니까? 시골에 갑니까? 변호사 할 거 아니야. 정관. 그 정관 변호사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정관. 그러면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할 거 아니야. 맞지, 당연하지. 다 돈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 영업 활동하는 거야. 이게 무슨 국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걸 다 언론에서 받아줍니까? 이런 놈을. 증인께서 증언하셨지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메모 중에 실제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얼마 없고 나머지는 뭐 증인의 뭐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 성립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 모든 문서를 이제 다 자기가 막 일일이 다 치진 않고 초안이나 초고를 작성을 지시한 다음에 본인이 내가 지시한 대로 맞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빠진 게 있으면 뭐 가필했다.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본인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예.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 그 직접 작성했다라는 예. 그 증인이 작성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인으로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문서를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그 취지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헌재 재판도 다 탄핵 심판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어떤 문제가 있네? 모니터 때문에 잘 안 나오나 보죠?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1차 메모, 그 헌재에서 작성했었다는 그 1차 메모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랑은 약간 상관없는 얘기이신 것 같아가지고 다 지금 결국 본인이 작성하게 해서 했다. 근데 나중에 그 신빙성 때문에 그 작성하게 한 그 누구 부하를 아까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를 따로 뭐 증인으로 부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작성하게 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예. 예, 저희가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예, 엄밀히 보면은 지금 그 작성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보좌관 작성 부분의 작성자는 저희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지금 출처 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로 채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할 무슨 수밖에 말씀인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그렇게 작성하신 것 자체가 맞다면 그건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변호인들 말씀하시는 건 그 경위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한 후에 그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추가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있을 때 예. 그 증인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들 반대 신문에서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 보좌관의 구체적인 성명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명이나 이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본인이 직접 그 누가 있는지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검사님 저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경위 자체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서 검사님. 네, 특검 측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보좌관이 대필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작성자는 이제 증인이라는 점을 저희가 앞에 진정성립 보면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직원 관련 부분은 직원의 어떤 직책이나 성명은 이제 비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던 것이지 경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증인께서 이제 대필했다는 보좌관의 어떤 신분 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거는 작성자라고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작성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실질적인 작성자, 그러니까 그 문서의 어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성자로 봐야 되지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제 보좌관이 대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의 작성자는 증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채택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제 특검 의견입니다.